한국이 아프리카 지역을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이 팔 벌려 한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살았다고 말하며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고 하죠. 현재 남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박한 사건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과감한 행동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고 눈물샘을 자극했던 영화인데요.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고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지역인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으로 봉사를 떠난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에 위치한 마을 톤즈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을 영화로 만들자 전국에서 이태석 신부의 헌신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에게 남수단이라고 하면 울지마 톤즈가 나올 만큼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에게 남수단이 어디인지 널리 알릴 수단이 되었죠. 이태석 신부가 봉사했을 당시에도 남수단은 최악의 상태였는데요. 영화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단은 원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였습니다. 제국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자신들이 쉽게 나눠 가지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로 인종은 물론이고 문화도 다른 이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죠. 문제는 수단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광물 자원 때문에 분리 독립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수단인민해방군이 일어나 내전이 발생했고 20년 이상 내전은 수단을 존먹었습니다. 결국 2011년 수단은 투표를 통해 남수단과 수단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남수단 초대 대통령인 살바키르 마야르디트가 집권할 당시만 하더라도 막장 국가로 여겨졌던 수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려고 했기에 국제사회에서도 남수단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초대 대통령 역시 권력욕에 빠져 종신집권을 시도하려 했었고 반군 세력이 결집추대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또 한 번의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2014년에는 악명 높은 소말리아를 제치고 최악의 파탄 국가 칭호까지 얻었을 정도였죠. 최근인 2011년 자료를 살펴보면 최악의 파탄 국가라는 칭호는 없어져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UN 선정 인권 최하 등급이라고 알려진 15등급을 받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빈부격차 역시 남수단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동인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대부분의 남수단 부를 장악하고 있기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그 일과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이들이 대부분의 자원 개발권을 독점하고 있죠. 해외 기업들 역시 남수단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이권을 차지하려 검은 마술을 드러내기도 했죠. 스웨덴 검찰에 따르면 에너지 기업인 문진에너지가 석유 이권을 위해 수단 정부와 민병 대갈등을 조장했다고 고소하면서 전말이 드러났죠. 남수단 국민들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곳을 생각해볼 틈도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유일한 선진국주둔 부대인 한빛부대가 남수단 지역을 장악한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남수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수단인들에 대해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자 복종에 지쳐 힘겨워하던 이들이 앞장서서 한국인들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꾸준하게 해외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과거 6.25 전쟁 때 입었던 일이 내려가 뿌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전적이 있는 대한민국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파견 부대를 보내는데요. 남수단 역시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2013년 한국은 남수단인 무단을 파견해 주변 지역 건설과 의료 임무에 나섰습니다. 무너진 다리와 건물 수리는 물론이고 의약품이 부족한 남수단인들에게 의료 지원까지 도와주는 전방위 작전이었죠. 이전부터 쌓아온 한국군의 파병 노하우가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부터 시작된 한국 파병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파견된 남수단 지역에서는 노하우를 10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남수단 전체에 한국군의 위험을 널리 알리며 PK의 활동에 모범을 보였죠. 2014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실을 습격한 무장강도 6명을 대한민국 남수단 임무단이 피해 없이 제압 시민들을 무사히 구출해내면서 한국 특전사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UN 연락장교였던 마이클 최대의 호주군 대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구출작전의 정석을 보여주었다고 극찬을 퍼부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협은 일상적인데 이들을 아무런 탈 없이 구출해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죠. 평화활동을 거듭하면서 한국 평화유지군 한빛부대에 대한 인식도 더 좋아졌는데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진까지 파견된 이들 한빛부대는 무너진 건물 보수와 신규 건축물 제작에 기여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남수단인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죠. 한국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양 다리가 휘어져 선천적으로 걷는데 불편함을 겪던 랭가 랑냉군은 한빛부대의 도움을 받아 강남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남수단에서는 한국군에게 몰려들어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남수단인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한국은 현재 남수단에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평화유지군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남수단에 거주하길 포기하고 전군 철수한 상태인데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 이들은 남수단인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건 없죠. 그러나 한국은 유일하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남았습니다. 한국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인들의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위험한 작전 환경을 무릅쓰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남수단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화유지군의 파견 남수단 질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결국 남수단이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자 냉혹하게 이들 주민들을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아프리카 전역에 경제개발 원조를 늘리며 남수단 역시 아프리카의 부흥과 일본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말만 앞선 투자로 끝나게 되었고 한국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실리로만 접근해 남수단인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단에서 대규모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수단은 물론이고 남수단까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30년 독재를 일삼았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독재가 쿠데타로 인해 그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 차 있던 수단에서는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며 수단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오기를 기대했죠. 과도정부를 구성한 이들은 임시총리와 행정 강요들을 세워 불안한 수단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뛰어다녔다고 하는데요. 불행히도 군부가 민주정부의 수립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전복 군사정부가 임시정부 총리를 비롯해 강요들을 억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군부의 행동을 비난했는데요. 군부는 민간정부로의 평화적 이양 약속은 지킬 것이지만 현재 임시정부 수반을 비롯한 이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수단은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불행히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인수위에 지친 시민들은 수단의 항쟁을 피하기에 남수단으로 넘어오며 남수단까지 위협했습니다. 난민을 쉽게 받을 생각이 없던 남수단 정부는 이에 폭력을 행사하며 남수단 전역 역시 수단의 쿠데타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이에 보다 못한 한국의 평화유지군 부대가 자신들이 있는 남수단 지역을 점거 한국 교민들과 자신들을 따르던 남수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연히 나섰습니다. 이들의 보호 아래 한빛부대가 있는 곳은 안정된 치안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난민은 물론이고 남수단인들은 한빛부대가 위치한 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하죠. 남수단인들은 한빛부대를 향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곳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인들만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포옹을 하는 등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활동에 극찬을 보내며 수단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헌신은 다른 평화유지군의 모범이 된다고 남겼죠. 세계 각국의 천사의 대상이 된 한국의 행동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남수단인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